카이로스에서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는 증권사는 삼성증권인데, 카이로스에서 계속 매수 주문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지금 삼성증권은 잔고가 거의 없어요. 15만 9천.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는 아까 70 얼마 정도 있었죠. 최근에 매수 많이 해가지고 카이로스도 몇백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아까 얼마였어? 72만 거에 떨어졌는데, 지금 카이로스는 카이로스 미래에셋대우죠. 미래에셋대우증권 CMS 계좌, CMA인가요? 계좌에 600만 원 정도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하려면 당분간은 카이로스에서 계속 매수를 해야 돼요. 뭐 지금 현금 얘기를 하니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페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솔직히 제가 한 주씩 거래를 한다고 해서 장난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거에서 언제 이렇게 수익 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 주씩 거래를 하는데 보유한 종목 수가, 가지수가, 종목 가지수가 1500개, 16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개, 1600개를 한 주씩만 가지려고 해도 못해도 몇천만 원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5천만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정 종목 하나에 5천만 원어치 들어가는 것과 1500개, 1600개 종목에 5천만 원어치 들어간 거는 똑같이 투자금은 5천만 원인 거죠. 이제 투자 방식의 차이인 건데, 그러면 한 종목에 5천만 원어치 들어갔을 때 그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막 사주겠죠. 근데 한 종목에 5천만 원어치 들어가면 깨작깨작 사서는 암만 하락 크게 했어도 단가가 안 내려가잖아요. 기존에 5천만 원어치 사놨는데 몇백만 원어치 산다고 단가가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속이 타죠. 손해는 보고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더 사서 단가 낮추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똑같이 5천만 원 투자했지만 1500 종목, 가지수의 종목에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크게 떨어졌어요. 지금같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사면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주, 두 주, 막 한 주씩 거래를 하니까 그냥 한 주 매수를 해도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거래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손해액도 작고 수익 금액도, 수익을 봐도 작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한 종목에 5천만 원, 똑같은 돈을 한 종목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이후에는 투자 금액에 비슷한 금액을 해주지 않아서 단가가 어지간해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특히나 투자금이 클수록. 근데 지금 저는 특정 종목이 막 하락했어요. 그때 한 주씩 많이 보유해봤자 10주도 안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꿋꿋이 한 주씩 거래를 해요. 그래도 단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한 주씩 거래하니까 매수할 때도 한 주, 매도할 때도 한 주, 또 떨어져서 추가 매수할 때도 한 주, 그렇다 상승해도 한 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단가 낮추기에는 더 좋죠. 물론 전체적인 하락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질 수도 있죠. 코로나 같이, 코로나 때 재작년인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는 그냥 다 떨어졌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도 한 주에 몰빵을 했든, 저처럼 1000개가 넘는 종목에 몰빵을 했든, 결국 다 떨어지면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폭락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던 1500개가 다 폭락을 하나,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하락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도 결국에는 한 주에 몰빵했던 사람처럼 투자한 금액만큼 돈이 있어야 그때 떨어졌을 때 좀 매수를 1000개, 1500개 그 종목들을 다 매수를 해줄 수 있었겠죠. 결국 현금 보유주 비중이라는 게 굳이 따지자면 저는 투자만큼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투자한 금액 전체를 그냥 특정 몇 개 종목에 확 들어가 있으니까 상승을 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시나리오는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특정 종목에 다 들어갔다? 그럼 그거는 하락하는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마 하락하는 걸 알면서 내가 가진 금액을 왕창 들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물론 그럼 얘기를 하겠죠. 하락할 거라고 생각할 거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기준은 그래요. 상승할 것 같으니까 저도 매수를 하는 건 맞는데,
상승할 것 같은 거지 상승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 있다가 답인 거죠. 근데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제가 아까 1500개 막 종목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었어요. 오히려 코로나라서 오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1500개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가 2020년 2월인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가 그때거든요. 저는 그때도 수익이 났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때죠? 2020년 3월이네요. 2020년 3월. 그러니까 2020년 2월, 3월 이때 엄청 떨어졌죠? 2020년 3월 이때도 크진 않지만 수익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 1400까지 떨어지고 막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또 1800인가 금방 회복을 했어요. 이때 떨어지다 금세 그 다음 달 이거는 월봉이라 한 달이지만 실제 기간으로 따지면 2주도 안 돼요. 2주도 안 돼서 1400이었다가 1800까지 금방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수익을 좀 보고 그때부터 수익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코로나 때 1400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도 이제 일관되게 매수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놨던 게 2주 만에 1400에서 1800 갔으니까 2, 3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수익금이 제 기준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 달에 이때 처음으로 100만 원 넘게 수익을 본 거예요. 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도 일관되게 투자를 한 덕분에 처음으로 100만 원 넘게 수익을 받고 그게 이제 그 뒤부터 계속 심심치 않게 100만 원씩 한 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넘게 수익이 나는 월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평균 100만 원씩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1400이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특정 종목 하나에만 제 투자금을 다 몰빵했었다면 그 몰빵한 종목이 상승하지 않는 한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 투자 기간이 뭐 좀 되신다고 하는 분들, 특정 종목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매달 수익이 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로 해도 소소하다 뿐이지 매일매일 수익이 발생해요. 지금 단 하루도 매도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매도해서 손해보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표 매도가까지 상승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일 조금이라도 늘 수익을 봐요. 그래서 그 수익 내역을 지금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는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 매일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당연히 오르겠죠? 오늘도 수익 본 거 당연히 있으니까. 여기 9월부터인가 8월부터 올려가지고 몇 개 없는데 계속 매일 짜잘짜잘하게 소소하게 수익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나는 거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10월 7일, 10월 8일, 10월 6일, 10월 5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조금씩 하지만 한 주씩 거래하지만 여러 종목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소소하게. 다음에 코로나 같이 폭락을 했을 때도 수익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할 수는 있죠. 하지만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건 나라가 망하지 않거나 정말 막 IMF 이런 급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적어도 제가 삼성증권 살 땐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계란을 나눠 담아라,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어도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하지만 크게 하락을 하면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이 목표 매수가, 제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더라도 적어도 내 현재 투자된 만큼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5천만 원 정도 투자돼 있잖아요. 지금 카이로스 증권 계좌에 600만 원이 있지만 지금 제 뭐 사업장 통장, 개인 통장
이런 데 보면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든지 왜 괜히 현금이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 현금을 할 수 있고 실물로 할 수 있고 증권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절대 그냥 투자한 금액만큼은 잊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내가 산 종목 떨어질지 하락할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뭐 현금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100만 원이 가지고 매도 있으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20만 원, 30만 원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뭐 70만 원, 80만 원 투자한다는 건데, 그럼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다 떨어졌어. 그럼 70만 원, 80만 원 또 매수를 못 하잖아요. 2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말씀 문의하시는 분들이 현금 보유 비중을 보면 연달아서 최소 뭐 3번 이상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을 해버리면 더 이상 현금이 없고, 그 전에 이미 더 이상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비율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마다 투자 방식은 다 다른 건데 제 기준에서 그거는 맞지 않고, 한 주씩 거래를 한다고 해서 뭐 깨작깨작 하나의 거래만 놓고 보면 그러지만, 투자 금액이나 거래 금액 한 달 뭐 이렇게 보면 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한 주씩 거래한다고 해서 뭐 몇천 원 몇만 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달 기준으로는 당연히 무조건 몇백만 원씩 무조건 거래를 하거든요. 매수 매도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한 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00만 원씩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계속 떨어져도 결국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지금 제 거래 방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제 거래 방식이 아니어도 또 어느 방식으로 하든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뭐 내가 가진 금액의 20% 30%를 현금 보유 비중 한다, 그 말은 또 떨어지면 이미 그때부터 매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70을 매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 20, 30이잖아요. 그럼 70만큼 산 걸 어떻게 또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날 잡고 전체 다 떨어져도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한 주씩 매매하는 건 또 의미가 있지만, 한 주씩 거래하는데 내가 한 주 거래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투자 금액이 계속 매수를 해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투자했는데 어떻게 현금이 유지가 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업 투자가 아니라서 그게 가능하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식이 전업 투자가 아니고 다른 걸로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수익을 하면서 만약에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난 수익을 가져와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 월급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별도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수입이 있어서 필요할 때 주식 투자 크게 하락했을 때 그걸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주식하는데 투자금은 딱 픽스예요. 그걸로만 뭐 돈을 뭐 몇 배 불리겠다라는 건 한 번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물론 운이 따라서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현금 보유 비중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계속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당장 오늘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 매수할 금액 필요해. 그러니까 매수해야 될 때 현금은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최소한 내가 투자한 금액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만큼의 현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 보유 비중으로 하면 100%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수익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그게 아니고 나는 이 금액 어느 금액 이상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는 뭔가 다른 투자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르는 종목만 어떻게 잘 고르셔야겠죠. 그거는 저는 그런 거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저는 오를 거라 생각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도 오를 수도 체결됐습니다.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준비도 돼 있지만 살 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도 몇 개 체결된 종목들이 있죠. 그거 이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